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한다면 부속실장의 업무는 제대로 하는지, 원래 인사를 맡는 비서관과 수석과 실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심이 가죠. 형 누나 하면서 형 누나와 학교로 통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를 결정하는 서열이 누나가 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훈시경 현지 누나 메시지가 장안의 화제인데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자는 앞으로 정치권을 흔들 수 있는 전조 메시지로 보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자는 김현지 실세 설을, 이제 설이란 단어를 떼내고 진짜 실세 김현지를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벌써 5번째 정도 되니까요. 맨 처음 보도로 확인된 건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의 중도 탈락을 통보할 때였습니다. 이때 탈락 통보를 해야 할 사람은 실장이나 정무수석일 텐데 웬 총무비서관이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지적이 쏟아졌죠. 유력한 설명으로는 강 후보를 기용할 때 관여한 사람이 탈락 통보를 하는 게 맞았지 않았겠느냐는 게 있었습니다. 자꾸 문제가 불거지자 두 번째 사례로 김현지 비서관이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이게 주목을 받으면서 김현지의 국회 운영위 증인 재택이 여의도를 달궜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례로 여당이 이를 끝내 결사항전으로 증인 재택을 막았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약간 혼선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은 증인으로 나가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김현지 실세설이 3차례 거듭 확인된 거죠. 이 와중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4번째 사례로 거들고 나섭니다. 강 실장은 인터뷰에 나와 실세는 실장인 자기라고 과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현지는 인사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인사 문제는 비서실장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실장이 진짜 실세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더구나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어쩐지 어색하죠. 결국 4차례나 김현지가 실세는 역시 실세로구나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인사설은 인사 개입 차원을 넘어서는 팩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들어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로 5번째로 확인이 나온 겁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아직도 김현지는 자리를 옮기고도 여전하다는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김현지 실세 확인을 넘어서서 이 문자 메시지는 정권적 정치적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꽤 많습니다. 하나씩 보죠. 제일 큰 문제는 정권의 인사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그 일각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지가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 인사에 깊이 개입을 하는구나라는 현실이 나타난 겁니다. 부속실장 업무 과중합니다. 그런데 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한다면 원래 인사를 맡는 비서관과 수석과 실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심이 가죠. 그리고 부속실장의 업무는 제대로 하는지, 누가 대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이 협회는 형식적으로는 민간단체이고 협회장은 민간기업의 영역에 속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관청이 관여하는 건 공개된 비밀입니다. 협회 창립 초기에는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쭉 맡다가 차관과 실장급 관료 출신들이 맡아왔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연봉이 2억 정도나 되는 데다가 책임이 또 크지 않아서 군침 흘리는 인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면 이런 부문과 단체까지 모두 대통령실이 관여한다는 현실을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실상이 드러나 버리면 그냥 가볍게 지나칠 얘기가 아닙니다.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를 알아봐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전 국민을 상대로
공직 추천을 받아 인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추천받았습니다. 공직을 그렇게 한다고 국민들에게 말해왔고 실행하는 척 한 겁니다. 그런데 공직도 아닌 민간직에 관여한다는 실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통 쇼란 얘기란 뜻입니다. 그 사이에 말과 다른 인사의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큰일입니다. 이번 문자 메시지에서 드러난 실체 중 놀랄 대목은 또 있습니다. 바로 훈시기형, 현지 누나로 부르는 호칭들입니다. 형, 누나 하면서 인사민원을 주고받는 문화가 대통령실과 여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정 학교를 지칭하는 뜻이 문맥에 나타납니다. 민원을 하는 문화와 체계가 형, 누나와 학교로 통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인사를 결정하는 서열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내부 체계가 밝혀졌습니다. 누나가 위란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란 깨달음을 줍니다. 대단한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훔쳐본 겁니다. 놀랄 대목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소통에 대한 처리와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자 고지를 통해서 직원에게 경고한다고 조치를 밝혔습니다. 이 문자 고지가 그런데 이상합니다. 직원에게 경고한다 라고 하면서 김남국이란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김남국을 보호하려는 본능 기제가 작동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늘 공무원이 아니라 어쩌다 공무원인 국회의원 출신 김남국 비서관에게 경고는 그다지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마나한 조치이자 대응입니다. 김현지뿐만 아니라 김남국 비서관도 실세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대통령과 대학 인맥으로 통하고 측근그룹인 7인에 속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은 무죄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코인 사태로 한때 나라를 흔든 스캔들의 당사자로서 대통령실에 기용됐으니까요. TF다 뭐다 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핸드폰 내라고 압박을 한 기억이 아직 분명하고 지금 핸드폰 수거와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일 겁니다. 혐의가 없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자료인 핸드폰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라고 하면서 정권은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자 메시지 건을 처리하는 걸 보면 정권의 인사 실체를 드러낸 큰 스캔들이었죠. 그런데 조치는 너무나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매운맛 전혀 없습니다.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권이 관련된 일이니까요. 더 추상같이, 더 맵게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